X0의 거리를 이제 생각했어요. 절대값을 씌우면,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인데, 그 거리보다가 작게 되는, X0와의 거리가 작게 되는 그런 모든 X에 대해서는 저 급수가 절대 수렴이에요. 그러니까 시그마 AN X-X0. 요 X를 이렇게 유정을 만족시키는 X를 여기다 넣으면 이걸 절대값을 씌워도 수렴한다. 라는 이제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. 물론 이 증명은 이제 이 과정에서는 생략해도 될 것이고.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수렴을 하면 그 점과 X0, 저 몇 급수의 중심과의 거리보다 작게 되는 그런 X0의 거리를 갖는 그런 모든 X에 대해서는 절대 수렴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합을 생각해봅니다. X의 집합인데, 시그마 AN X-X0의 n승이 수렴한다. 이런 집합을 생각해보면, 이런 집합은 구간이 됩니다. 이것도 이제 이를테면 하나의 정리인데, 저 정리로부터 금방 나올 수 있는 점이죠.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, 자세한 증명은 또 이제 따로 수학적으로 해야 돼요. 자, 예를 들어서 X0가 있는데, 어떤 이 급수가 한 점, X0에서만 수렴하고, 나머지는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. 그러면 요것의 수렴 집합은 요 한 점이죠, 한 점. 그러니까 한 점은 뭐 A로부터 시작해서 A로까지 가는 그런 폐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. 한 점은 폐구간이고. 그 다음에 이제 X0 말고 다른 어떤 점에서 수렴을 한다면, 그러면 저거 내용이 뭐냐면, 이 X0하고의 거리가, 그걸 이제 어떤 값이라고 하면, X0만의 X만이죠. 그러니까 요 거리보다, X0와의 거리가 이 거리보다 작게 되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수렴하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요런 점은 요 거리가 요거보다 작죠. 그러니까 여기도 수렴해야 되고, 여기도 전부 수렴해야 돼요. 일단 여기 다 들어가야 되고.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도, 이거 거리만큼 왼쪽으로 가는. 이 점을 생각해보면 또 여기 있는 X에 대해서는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작은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쪽 거리보다 작게 되는 그런 반대편에 있는 점들도 전부 수렴을 해요. 그 대신 여기는 수렴하지만 요거는 수렴하는지는 모르죠. 요 거리가 똑같게 되는 반대에 있는 점. 그건 모르고 여기는 지금 수렴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는 건데. 따라서 이제 최소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길이만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간 대칭 구간에서는 수렴해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뭐 X2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요 점에서 수렴한다면 지금 생각대로 하면 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수렴하고 또 반대편도 수렴하죠. 그러니까 또 이런 대칭적인 구간이죠. X0에 대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를 하는 대칭 구간에서.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AN X-X0 n승이라는 이제 급수가 이렇게 수렴하는 점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무한히 자꾸 커질 수 있으면 어떤 값을 잡아도 전부 그 값보다 작은 데서는 다 수렴하죠. 그러니까 이런 수렴하는 점들을 이제 적당히 택했는데 그것들을 무한히 크게 택할 수 있으면 모든 실수가 이거 집합이 되어야 되죠. 모든 실수. 그러니까 이런 수렴하는 집합이 수렴하는 점들을 무한히 크게 택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저 집합은 수렴 집합은 전체 실수가 돼야 되겠죠. 자꾸 크게 택할 수 있는데 그거와 그 사이에 모든 값이 다 들어가니까요. 근데 이제 이 급수에 따라서는 더 많이 어떤 일정한 선 이상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전혀 수렴하지 않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어떤 선이 있어서 이 이상에는 절대로 이제 수렴 안 하고 요 속에서는 이제 어떤 자꾸 값을 여기도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이 줄에 아주 가까이 충분히 가까이 잡을 수 있다. 그러면 이런 점에서 수렴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렴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으면 여기까지는 수렴하는 거죠. 그래서 수렴하는 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집합이 이제 어떤 더 이상 못 올라간다. 이걸 수학적으로는 유계 집합이라고 하는데 유계이면
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클만한 건데, 실제로 그 집합이 폐구간이 되면 그 구간의 최대값이 있죠. 근데 폐구간 말고 이렇게 개구간이 되면, 그러면 그건 최대값이 있는 게 아니고, 이제 수학적으로는 최소상기라고 하는데, 가장 큰 값은 없죠.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 숫자보다 더 큰 거는 전부 이 집합보다 위에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만 작아도 요 집합보다는 좀 더 큰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집합이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요 숫자를 생각해보면 요 숫자는 어떤 거냐면 요거보다 조금만 커도 이런 집합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가 다 크죠. 그 다음에 또 요 점보다 조금만 작아도 요거 사이에 요 집합에 있는 점이 들어가요. 그렇게 되는 걸 사실은 최소상기라고 하는데, 이런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못 하셔도 되죠. 자,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유한한 구간이 되고,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무한한 구간에 있어서 전체 실수가 되고. 따라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, 무한히 크게 택할 수 있으면 수렴 집합은 유한한 구간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렴 집합이, 그걸 이제 수학적 용어로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거나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죠. 수렴 집합이 유계라고 하는데, 한계가 있다고 해서 유계이면, 그러면 그 수렴 집합은 저 x0를 중심으로 해서 x0 마이너스 m하고, 그 다음에 x0 플러스 m, 이런 이제 x0를 중심으로 하는 대칭 구간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개구간이 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또는 x0 마이너스 m, x0 플러스 m 해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고, 그런 또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, 뭐 이런 경우, 또는 그것도 또는이죠. 그다음 이제 양쪽 다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. 그러니까 항상 저 수렴 집합은 x0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 구간이다. 근데 그 대칭 구간은 전체 실수도 물론 대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. x0를 중심으로 해서 무한히 뻗어나가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구간이거나 이런 폐구간이거나,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걸 반개구간 또는 반폐구간 이렇게 얘기해요. 그리고 이제 이공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 있죠.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반폐구간. 반은 닫혀 있으니까 반폐구간. 또는 뭐, 반은 열려있다고 보면 반개구간. 이런 식으로 되죠. 그래서 이제 수렴 집합을, 몇 급수의 수렴 집합을 생각해 봤더니 구간이 됐죠. 그러니까 요 집합을, 요렇게 생긴 요 집합을 수렴 구간이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죠. 구간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, 실제로 저 수렴하는 집합을 생각해 봤더니 구간이 됐어요. 그러니까 수렴 구간이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구간이 저렇게 정의가 됐는데, 시그마 an x-x0 n승의 수렴 구간. 수렴 구간이 x0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간이라고 그랬죠. 수렴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모양이면, 물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전부 다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, 개구간 폐구간 다 합쳐서 이렇게 되면 요 구간의 반길이, 요 구간의 길이 전체는 EM이죠. 한쪽으로 이제 M씩 나갔으니까 EM인데, 그 EM의 반이니까 M이죠. M. 요 길이의 반, M을 수렴 반경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수학적 용어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실수이면, 그러면 이 실수 전체의 반 길이는 실수 전체도 무한대 길이지만, 그 반 길이, 무한대를 수렴방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대가 숫자는 아니에요. 숫자는 아니고 그냥 기호인데, 그냥 편의상 수렴 방향을 무한대라고 표시한다는 얘기예요.
수렴 반경에 한계가 없다 그런 뜻하고 똑같죠. 네, 그래서 이제 몇 급수에 대한 수렴 반경을 이제 정했어요. 근데 이 몇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는 식,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, 이런 수렴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몇 급수가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에 대한 이제 판정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은데, 뭐 다 할 필요는 없고, 아마 비율 판정법, 그 정도가 이제 많이 써요. 때때로는 이제 근 판정법도 쓰이는데, 비율 판정, 비판정법이죠. 그러니까 이건 급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대한 판정법이에요. 시그마 bn이라는 급수에서 우리가 리미트 bn분의 bn 플러스 1을 계산을 해요. 그래서 그 값이 이제 뭔가 숫자가 하나 남았다고 쳐요. 저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존재하는 경우만 생각해 보죠. 이 값이 bn분의 bn 플러스 1이 어떤 값이 주어졌다고 쳐요. 그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. 그랬을 때 만약에 저 L이 1보다가 작으면 BN이 0보다 커야 되죠. BN은 0보다 0이라도 괜찮은데 0보다 크면 좋죠. 0이면 이제 제외시키면 되지만 BN이 0보다 큰 그런 급수에서 BN분의 BN 플러스 바로 뒤에 항을 그 바로 앞에 항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한 거죠. 그랬을 때 그 극한에 존재하면 물론 이 극한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. 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. 저 극한을 그래서 N이 극한 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요 시그마 B에는 지금 양수 자체죠. 이건 수렴하고 이 경우에 수렴한다는 뜻은 무한대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. 저기는 양수기 때문에 이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한 개인데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값이 유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한대 발산이 돼야 돼요. 이게 양수기 때문에 n을 자꾸 키워가면 그 일반항 n항까지 합이 점점 증가하죠. 그러니까 그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기호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여튼 수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이 1보다 크면 그러면 요 시그마 B에는 발산하는데 특히 그 발산은 무한대 발산이 돼야 돼요. 여기 양 급수가 전부 항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요. 따라서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L이 1일 때는 이건 잘 모른다. 판정에 실패한다는 얘기. 지금 비율 판정법이죠. 저 비율 판정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. 저걸 전혀 판단을 못한다가 아니고 시그마 어떤 주어진 급수에 따라서는 L이 1이 나와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어가지고 비율 판정법으로는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거지.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될 수도 있겠죠. 이런 것의 예가 이제 예를 들어 시그마 n분의 1 시그마 n 제곱. 요거는 요건 발산하는데 요건 수렴해요. 그러니까 시그마 n분의 1하고 시그마 n 제곱분의 1 비교해보면 이제 이공수학에서 배우는 P급수라고 하는데 P급수에서 P가 1인 경우는 발산하고 P가 2인 경우는 수렴하죠. 근데 이 시그마 n분의 1하고 n제곱분의 1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 L이라는 극한 Bn분의 Bn 플러스를 계산해보면 둘 다 1이 나와요.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도 1이 나오는데 이건 발산이고 이건 1이 나오는데 이건 수렴이죠. 그러니까 판정에 저런 방법으로는 판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. 대체로 이제 적분 판정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판정을 해요. 혹시 적분 판정법이 뭔지 모르는 분은 이공수학 그런 걸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겠어요. 여기서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걸려서.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급수의 어떤 수렴 반경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비율 판정법을 소개드렸는데 따라서 이 비율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렴 반경을 구하는 예들을 한번 해보죠. 시그마
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의 9의 n승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, x 마이너스 2의 2n승. 이렇게 돼 이제 급수가 하나 주어졌는데, 저 급수가 수렴할 때 그 수렴하는 구간의 반 길이, 수렴 반경이죠. 그 반 길이가 뭔지 계산을 해보죠. 이걸 계산하려면 어떤 그 극한 L 리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, 이 모양을 보면, 이 비율 판정법의 모양을 보면 전부 항이 0보다 크게 생겼죠. 근데 지금 요거는 항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m 플러스 1에 9의 n승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, x 마이너스 2의 2n승.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, 그러면 저게 이제 수렴한다, 발산한다, 이런 걸 이제 대체로 알 수 있어요. 이거, 일단 n번째 항은 이거고,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요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.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의 절대값. 여기 9에 n 플러스 1승이 있고, 이렇게 된 것에서 이제 값을 계산하는 건데, 이걸 보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n승,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지만 여기 좀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 절대값을 감안하면 이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, 이것도 일단 저 위에 n 플러스 2가 여기 분자에 있죠. 그 분모에서 분모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서 n 플러스 1이 됩니다. 물론 극한 1이겠죠.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분모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9의 n 플러스 1승분의 9의 n승, 즉 9분의 1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2의 2n승하고 플러스 2인데, 그러니까 이 2n승과 2n승이 없어져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남죠. 이렇게 된 것에 이제 전체 절대값이 나옵니다. 그러면 요것의 극한은 1이고, 요거는 9분의 1이고, 이건 이제 n에 상관없는 어떤 값이니까 결국 9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이제 극한 L을 얻었죠. 그러면 지금 저 비율 판정법에 따르면 저 L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하고, 1일 때는 잘 모르고 그렇죠.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9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수렴을 해요.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분의 1, 9보다가 작은, 양면에 9를 곱하면 9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수렴하고,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으로 봐서는 양변 루트를 씌우는 거죠. 그러면 3보다 작죠. 따라서 그 x는 2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길이만큼 2에다가 3을 더한 거하고 뺀 만큼 그 구간 위에서 수렴해요.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구간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. 3. 그 구간, 그 수렴 반경이, 구간의 길이가 요 실제로 이제 수식에 비해 표현하면 여기 2일 때 이쪽으로 3을 가고 이쪽으로 3을 내려가요. 그러면 여기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럼 5가 되고, 요 길이가 3, 5가 되고.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서 이제 일단 수렴을 하고,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5에서 실제로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, 그거는 저 원래 주어진 급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5 넣고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판정을 해보는 거죠.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수렴 반경이니까, 따라서 수렴 반경은 이 전체 길이의 반,